안녕하십니까. 우아한 상식 이내호입니다. 평등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기 자본주의의 평등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 그러면 자유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시장과 가격 제도를 보장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좀 더 품질이 좋고 싼 것을 수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의 자원이 절약되고, 그 사회에서 부족한 것은 가격이 비싸져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그 사회에 부족한 것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간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는 시장과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또 인간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자유 개념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초기 자본주의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깔고 있는 개념입니다. 누구나 다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 결과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고, 그러한 평등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누구나 다가 평등하게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자본주의에서 자유의 등장입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가 이성을 갖고 있고, 그 결과 누구나 다가 동일한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완전히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깔고 등장한 게 자본주의의 경제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의 평등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당시는 귀족이나 왕 중심의 중세나 절대주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혁명의 결과 귀족이나 왕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가난하든 부자든 그 신분이 높든 낮든 누구나 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을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낮든 높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완전히 동일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평등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과 가격만 보장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가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평등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평등 개념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절대적 형식적인 평등, 인간을 절대적이고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보는 이러한 평등 개념은 신문제를 무너뜨리고 절대 왕조를 없애는 데는 크게 기여한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인간은 불평등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형식적 절대적 평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자녀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채꾼들에게 가서 돈 좀 빌리는 형태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사채꾼이 연간 1000%라는 이자를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상황에 닥쳤을 때 당장 자녀가 아프고 돈이 필요할 때는 그 1000%라는 이자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1000%라는 이자를 감내하고 돈을 사용하게 되죠. 이때 이 도저히 1000%라는 이자를 못 갚아서 이 사람이 국가에 가서 호소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개념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묻습니다.
강압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했느냐? 아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또 사실은 10% 이렇게인데 속아서 1000%로 계약했느냐? 다시 얘기하면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거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이 사례에서 없었죠. 그러면은 국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동일하게 이성을 갖고 있는 합리적 존재고, 그렇다는 얘기는 두 명이 자유롭게 계약을 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국가가 힘이 없는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면 오히려 국가는 개인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하게 평등한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게 1000%든 10,000%든 둘이가 해결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자에 대해서 보호가 되지 않는 이런 개념의 평등이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절대적 형식적 평등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닥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 평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등은 영국에서부터 약간씩 바뀌는데요. 영국은 1800년대 초반에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31살 혹은 32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광산에 들어가서, 그 당시의 광산은 통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애들부터 노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보면 이 아동 노동의 착취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영국은 이런 게 일반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결과 나타난 게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노동 운동이고, 또 이 당시 영국에서 발전됐던 게 바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1840년대 중반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인간이 완전히 형식적으로 평등한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인간이 좀 불리한 위치에서 잘못 판단하더라도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리한 판단을 할 때는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것을 보조해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평등한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1918년, 19년 넘어가면서 바로 이 당시는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사회주의 혁명, 이게 이 자본주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의 국가 이름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국가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평등의 개념이 형식적인 평등, 절대적 평등에서 실질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으로 개념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평등 개념 중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평등 개념하고 그 평등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리주의하고 사회주의의 평등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에 나타나는 각종 평등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